평생 당신만 생각했어요. 5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의 달콤한 고백.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은빛의 시간과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여는 동창회라고 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안 가실 거예요. 문 밖에서 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67세.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화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갈 거야. 잠깐만.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다시 빗으며 저는 50년 전 그 교실을 떠올렸습니다. 교복을 입고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나, 그리고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강민호. 수줍게 웃으며 지우개를 빌려주던 그 소년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그건 50년 전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 늙었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겠죠.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 나이가 들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이름표를 보니 하나둘씩 기억이 났습니다. 영숙이. 방영숙 맞지? 한 여자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미자였어요.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었던 미자였습니다. 미자야. 세상에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게. 50년 만이야, 50년. 미자는 여전히 밝았고 목소리도 컸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지내? 미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돌아가셨어. 2년 전에. 아이고. 미안해, 영수가. 몰랐어. 미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은발의 단정한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강민호였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민호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숙이. 맞지?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들어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민호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는 제 옆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 그동안. 응. 너는? 나도. 그런대로.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동창회는 시끄럽고 즐거웠습니다. 다들 옛날 이야기에 빠져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민호만 의식하게 됐습니다. 민호도 가끔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2차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결국 저와 민호 그리고 미자만 남았습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야 해서. 미자가 일어서며 저를 보고 윙크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미자는 이미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카페에 저와 민호 단둘이 남았습니다. 영수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무슨 말? 고등학교 때 나 너 좋아했어. 민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고백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
그래서 그냥 졸업했지. 나도 너 좋아했어.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랬구나. 우리 참 바보 같았네. 그러게.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영수가 남편은 돌아가셨어. 2년 전에. 아, 미안해. 힘들었겠다. 민호 너는? 나도 혼자야. 5년 전에 이혼했어. 민호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도 저처럼 혼자였던 거예요. 외롭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나도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요. 카페 문을 닫는다는 직원의 말에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민호는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응. 좋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저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어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다정했고 세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었고 항상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영수가 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민호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나도 그래. 평생 너만 생각했어. 진짜야.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미안한데 지금 병원이야. 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쓰러져서. 119 불러서 왔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갈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민호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요. 민호야. 저는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잡으며 힘없이 웃었어요. 영수가 와줘서 고마워.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무리하셨나 봐요. 며칠 입원하시면서 쉬셔야 합니다. 혼자 사세요? 네, 보호자 연락처가 없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호도 저처럼 혼자였구나.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었구나. 제가 있어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병원에서 민호를 간호했어요. 죽을 끓여 먹이고 약을 챙겨주고 밤에도 곁에서 지켰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호는 병원 로비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응? 우리 결혼하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너만 생각했어. 이제라도 함께 살고 싶어. 남은 인생이나마 행복하게.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응.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딸 수진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3개월 사귀고 결혼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수진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래도 엄마,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세요? 어떤 일 하는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다 알아.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너무 외로우셔서 판단이 흐려진 것 같아요.
넌 뭘 알아? 난 이번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는요. 민호와의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모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수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식장에는 왔습니다. 하지만 내내 굳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수진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민호와 함께 있으면 그런 걱정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살림살이가 별로 없네. 혼자 살면서 다 정리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가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어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했습니다. 영수가 행복해? 응, 너무. 나도 그래.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민호의 말에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가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민호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은 나 평생 꿈이 있었어. 꿈? 응.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는 거. 민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공간.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따뜻한 커피 향이 나는 곳. 젊었을 때부터 꿈꿨던 거야. 좋은 꿈이네. 그치? 근데 창업 자금이 문제야.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 1억 정도 더 필요한데. 1억. 그 금액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정말? 영수가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탁을. 우리 부부잖아. 당연한 거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1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고마워 영수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우리 함께 만드는 카페니까 더 의미 있을 거야.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1억 원 대출 맞으시죠?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사업 자금이요. 본인 사업이세요? 아니, 남편이. 직원의 눈빛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출 승인됐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1억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빌린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1억. 민호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보더니 갑자기 저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영수가.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 잘 돼야 할 텐데. 당연하지. 우리 카페 꼭 성공시킬 거야. 민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영수가. 응? 당신한테 보답하고 싶어서 준비한 게 있어.
민호는 가방에서 여행 책자를 꺼냈습니다. 부산 여행 안내서였어요. 우리 부산 가자.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갔던 곳 기억나? 해운대? 그때 다 같이 사진 찍었었지. 맞아. 그때 나 너 옆에서 사진 찍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거든. 이번엔 단둘이 가자. 추억도 만들고. 민호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 가자. 다음 주 어때? 카페 계약하고 나면 바빠질 테니까 그 전에 다녀오는 거야. 그래, 다음 주 좋아.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들렀을 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 갔다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요즘 엄마 행동이 이상하셔서 혹시나 했어요. 설마 했는데. 대출 받으신 거 맞죠? 그게.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저씨 사업 자금이에요. 맞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민호 씨가 북카페 하려고. 1억 대출 받았어. 엄마.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1억을 빌려줘요. 우리 부부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나 아세요? 어디서 일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은 없는지? 수진의 추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호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내가 뭘 알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외로움이 뭔지 몰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민호 씨는 날 이해해줘. 날 특별하게 대해줘. 그래요, 제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 이건 아니에요. 너무 빨라요.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돈 때문이라고? 저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은 필요 없어.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저는 불렀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수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밤 민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아직 안 잤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카페 자리 알아보러 다녀왔어. 좋은데 몇 군데 찾아놨어. 민호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 부산 다녀와서 계약할 거야. 그리고 인테리어 시작하면 2달 안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출 받은 거 알고. 화냈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나 때문에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네. 아니야. 수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수진이한테 가서 설명할까? 내 계획 이야기하고. 아니,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저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카페 잘 되면 수진이도 인정할 거야. 그래. 꼭 성공시켜서 수진이한테도 인정받을게. 민호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저는 정말 민호에 대해 잘 아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민호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부산 여행은 즐거웠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을 걸으며 민호와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50년 전 수학여행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죠. 민호는 계속 사진을 찍어줬고 우리 카페에 이 사진들 걸어놓자라고 말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어요.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후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카페 계약하러 간다며 외출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2-3시간 나갔다가 오더니 점점 더 오래 집을 비웠습니다. 저녁 7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오늘도 늦었네. 계약은 잘 됐어. 응. 아직. 자리는 봤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술 마셨어? 부동산 사장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한잔했어. 피곤하니까 먼저 씻고 잘게. 민호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이상했어요. 민호가 점심 먹고 나간다며 오후 1시에 외출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 배터리 나갔어. 카페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랑 미팅하느라 정신없었어. 그렇게 오래 걸려? 업체가 여러 군데라서. 비교해봐야 하잖아. 민호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 고생했어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카페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지 언제 계약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조금만 더 기다려. 확정되면 바로 말해줄게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지만 저는 화면에 뜬 문자를 이미 봐버렸어요. 지영이라는 여자 이름이었고 내용은 오빠 어제는 정말 즐거웠어요 였습니다. 민호야 방금 문자 온 거. 응? 뭐? 민호는 태연한 척했지만 귀가 빨개진 게 보였어요. 지영이라는 사람. 누구야? 아, 그거?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야. 어제 미팅했거든. 인테리어 직원이 왜 오빠래? 그리고 하트는 왜 보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가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게 말해. 오해하지 마. 오해? 나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잖아. 나 지금 카페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지 마.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민호가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봐.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젯밤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민호가 외출한 후 저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 1시간 후 저는 미자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가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미자야. 민호가 요즘 이상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미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호가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 카페 자리를 아직 못 정했다는 것, 그리고 어젯밤 문자 사건까지요. 그게 진짜 인테리어 직원이면 괜찮은데. 근데 영수가 카페 자리도 아직 못 정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1억이나 받아놓고서. 미자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민호가 워낙 열심히 알아보는 것 같아서. 영수가 혹시 민호 씨 카페 자리 보러 간다는데 따라가 봤어? 아니. 민호가 혼자 알아보겠다고 해서. 영수가 그게 이상한 거야. 1억이나 투자한 건데 당신도 같이 자리 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 돈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왜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걸까요? 미자야, 나 어떡하지? 일단 민호 씨한테 물어봐. 카페 자리 같이 보러 가자고. 그리고 계약서도 같이 확인하고. 그래. 그래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 밤 민호한테 똑바로 물어보기로요. 하지만 그날도 민호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민호야, 카페 자리 나도 같이 보러 가면 안 돼? 왜? 나 못 믿어.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나도 궁금해서. 영수가 나 지금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민호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샤워 중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보면 안 돼. 이건 남편을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손은 이미 휴대폰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다행히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어요. 지영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최근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내일도 봐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빠 생각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보낼 문자일까요? 더 위로 올려보니 민호가 보낸 답장도 있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 내일 2시에 만나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민호가 곧 나올 거예요. 저는 황급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영수가 내 핸드폰 봤어? 응. 여기 탁자에 있어. 민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카페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야, 나 어제 민호 휴대폰 봤어. 뭐? 뭐가 있었는데? 지영이라는 여자랑 계속 문자하더라. 내일 보자, 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수가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 나도 그래. 근데 어떡하지? 일단 확실하게 알아봐야 해. 민호 씨가 정말 카페 준비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지. 어떻게? 내가 알아볼게. 민호 씨 뒤 한번 밟아보자. 미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자와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민호가 외출하면 미자가 뒤를 밟기로 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오후 1시 민호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야, 어디가? 제가 물었어요. 카페 인테리어 업체 미팅 있어. 저녁쯤 올게.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곧바로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야, 민호가 지금 나갔어. 알았어, 내가 아파트 앞에 대기하고 있어. 미자는 자기 차를 몰고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택시를 타고 나가는 걸 확인하고 미자도 뒤를 따라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초조하게 미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나 지금 홍대 근처야. 민호가 카페에 있어. 카페?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하는 거야. 아니, 여자랑 둘이 앉아 있어. 젊은 여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민호랑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되게 친밀하게 얘기하고 있어. 손도 잡고. 미자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사진. 찍을 수 있어? 찍었어. 지금 보낼게. 잠시 후 미자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젊은 여자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둘은 마주보고 웃고 있었고 민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미자는 계속 민호를 미행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민호와 여자는 근처 쇼핑몰로 갔고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민호가 여자에게 옷을 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 둘은 호텔 근처까지 갔지만 다행히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주차장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저녁 9시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미팅 길어서 늦었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카페 인테리어 업체 미팅 잘 됐어? 응, 잘 됐어.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민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뭐? 갑자기 왜 그래? 오늘 정말 인테리어 업체 미팅했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 그럼 지영이는 누구야?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그냥 대답해줘. 지영이가 누구냐고. 민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야. 오늘 같이 자재 보러 갔어. 거짓말하지 마. 난 다 봤어. 카페에서 손잡고 쇼핑몰에서 옷 사주고.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날 미행했어? 대답해. 지영이가 누구야?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영수가.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뭐가 미안해? 대체 뭐가 미안한데? 지영이는 내 여자친구야. 민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어.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는 뭐야? 1억은? 카페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카페는 사실 거짓말이었어. 그럼 1억은 어디 있었어?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 갚는 데 썼어. 그리고 지영이한테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날 속인 거야?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대답해.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래, 맞아. 돈 때문이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난 이제 여기 안 있을 거야. 잠깐. 1억은? 1억은 어떻게 할 건데? 민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갚을게. 아니면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으면 되잖아.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첫사랑도, 평생 기다렸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전부.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미자야. 민호가 다 털어놨어. 다 거짓말이었대. 미자가 황급히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미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영수가.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1억이 날아갔어.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있는 사기꾼이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수가 포기하지 마. 우리 그 인간 고소하자. 1억 다시 받아내고 위자료도 받아내야 해. 어떻게?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영수가. 나 민호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뭐? 동창회 명부 뒤져봤거든. 민호 전 부인이 우리 동창이야. 뭐라고? 이선희. 기억나? 우리랑 같은 반이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희? 응. 내가 연락해서 만나볼게. 분명히 민호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사흘 후 미자가 선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미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영수가.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선희도 민호한테 당했어. 똑같이. 미자는 선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선희는 2010년 동창회에서 민호를 만났고 민호가 똑같이 평생 당신만 생각했다고 고백했대요. 그리고 재혼 후 3개월 만에 카페 사업 자금이라며 1억 원을 빌려갖고 6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야?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 말로는 자기 말고도 더 있을 거래. 민호가 동창회를 노리고 계속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미자야. 나 어떡해? 미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선희가 다른 피해자들 찾아보겠대. 우리 다 모여서 같이 고소하자. 그 인간 제대로 벌 받게 만들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미자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어요. 꼭 1억을 되찾고 민호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일주일 후 미자가 다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자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영수가 앉아. 내가 조사한 거 보여줄게. 미자는 파일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영수가 민호한테 당한 사람이 너만이 아니야. 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희를 통해서 계속 알아봤는데 총 4명이 더 있어. 너까지 하면 5명이야.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5명이라니. 미자는 파일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김순자. 2005년 동창회에서 민호를 만났대. 민호가 똑같이 평생 당신만 생각했다고 고백했고 재혼 후 3개월 만에 식당 창업 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갔어. 그리고 6개월 만에 이혼했고. 두 번째는 너도 아는 이선희. 2010년이야. 선희도 동창회에서 민호를 만났고 역시 평생 당신만 기다렸다는 말에 속았어. 카페 사업 자금이라며 1억 원을 받아갔고 역시 6개월 만에 이혼. 미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명희. 2015년. 이번엔 북카페 창업 자금이라며 1억 2천만 원을 받아갔어. 명희는 남편 사망보험금이 좀 많았나 봐. 제 가슴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호의 수법은 매번 똑같았어요. 네 번째는 강미수. 2020년. 이번엔 공방 창업 자금이라며 1억 5천만 원을 받아갔어. 역시 6개월 만에 이혼. 미자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너야. 영수가. 2025년. 북카페 창업 자금이라며 1억 원. 미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5억 5천만 원이야. 민호는 20년 동안 우리 동창들한테 이런 짓을 해온 거야. 저는 파일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모두 저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모두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던 여자들이었어요. 민호는 매번 동창회를 노렸어. 남편 잃은 동창들 명단을 미리 확인하고 동창회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했던 거야. 평생 당신만 생각했다는 멘트도 똑같고 사업 자금 명목도 똑같아.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야.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미자야, 이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어? 응. 내가 이미 연락했어. 다들 만나고 싶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미자의 집 거실에는 5명의 여자가 모였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모두 60대 후반의 여자들이었고 모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순자예요. 이선희. 최명희입니다. 강미숙이에요. 한 명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05년에 당했어요. 남편 잃고 1년 됐을 때였는데 동창회에서 민호를 만났죠. 민호가 저한테 평생 당신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혼하고 3개월쯤 됐을 때 민호가 식당 하고 싶다고 했어요.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남편 보험금으로 줬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민호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식당은 안 됐다고 미안하다고.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희가 다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2010년 동창회에서 민호를 만났고 카페 한다며 1억 원을 받아갔어요. 저는 바보처럼 믿었죠. 그 사람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선희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2015년이었어요. 북카페 창업 자금이라며 1억 2천만 원을 받아갔죠. 저는 남편 보험금이 좀 많았거든요. 민호는 그걸 알고 접근한 거예요. 정말 치밀한 인간이에요. 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2020년이에요. 5년 전이죠. 공방 창업 자금이라며 1억 5천만 원을 받아갔어요. 저는 민호를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차버리더라고요. 돈만 받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작년 동창회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똑같이 평생 당신만 생각했다는 말에 속았고 북카페에 자금이라며 1억을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있었고 카페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5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에 당했고 모두 같은 아픔을 겪었어요.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민호를 고소해야 해요. 집단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다시 생각하기 싫어요. 저 이제 재혼해서 행복해요.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명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요. 너무 창피해요. 주변에 알려지면 저 살 수 없어요. 이미 15년 전 일이고. 미자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민호는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짓 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하지만 순자와 명희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결국 남은 사람은 선희, 미숙, 그리고 저 3명뿐이었습니다. 미자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3명이면 충분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민호를 꼭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제는 복수하고 싶어요. 민호가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줘야 해요.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5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분해요. 그 인간 꼭 벌 받게 만들어야 해요. 저도 다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꼭 해내요. 민호를 법정에 세우고 우리 돈 돌려받아요. 미자가 우리 셋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알아볼게. 우리 꼭 이기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 17세 민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하지만 사진 속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희와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들,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요. 우리 민호 제대로 혼내줍시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꼭 이기자. 우리가 해낼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민호에게 당한 만큼 돌려받겠다고. 피해자 모임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자와 함께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선희와 미숙도 각자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화로 연락하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왜 왔어? 내 집인데 왜 못 와? 민호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영수가 이거 좀 봐. 뭔데? 이혼 서류야.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어요. 하지만 재산분할 란을 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파트를 반반 나눈다고?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법적으로 재산분할 받을 권리 있어. 민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남편이 남긴 거야. 당신은 1억만 받아가고 나간 거잖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1억만? 우리 결혼했으면 재산은 공동이야. 이 아파트 시세가 5억이면 2억 5천은 내 거라고. 절대 안 돼. 당신은 사기꾼이야. 나한테서 돈 뺏어간 도둑이고.
민호가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년아. 갑자기 반말이 나왔어요. 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먼저 좋아한 거 아니야? 내가 결혼하자고 했어. 당신이 날 병원까지 찾아와서 돌봐줬잖아. 그건 당신이 쓰러졌다고 해서 쓰러진 척한 거야. 연기였어. 당신 같은 외로운 여자들은 그런 거에 약하거든. 한번 동정심 유발하면 끝까지 가더라.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쓰러진 것도 다 연기였다니. 당신 정말 악마야. 악마? 뭐 어쩌라고. 어차피 너희들은 외로워서 누구든 붙잡고 싶어 하잖아. 내가 그 외로움 좀 채워줬으면 돈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사인 안 할 거야. 안 해. 절대 안 해. 민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내 딸 직장 주소야. 수진이 맞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왜? 사인 안 하면 내가 수진이 직장에 찾아갈 거야. 내가 날 유혹해서 결혼했고 내 돈 1억을 가로챘다고 소문 낼 거야.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 꽤 보수적인 곳이던데?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소문 나면 수진이 직장 생활 어떻게 될까? 당신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사인해. 아니면 내 딸 인생 망치든지. 민호가 서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3일 줄게. 3일 안에 사인해서 연락 안 오면 수진이 회사로 간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 같은 거 알아보지 마. 어차피 법적으로 재산 분할은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냥 조용히 사인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민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수진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회의 중인데요. 수진아, 엄마 좀 도와줘. 제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민호가 내 직장에 찾아간다고 협박해. 엄마가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제 말 안 듣고 결혼하셨잖아요. 수진아, 제발. 엄마 좀 도와줘. 너무 무서워. 엄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자초하신 일이잖아요. 제가 경고했는데도 안 들으셨으니까. 수진아,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사람한테 2억 5천 주실 거예요. 절대 안 돼. 이건 내 아빠가 남긴 거야. 그럼 변호사 선임하세요. 법적으로 싸우세요. 저는 엄마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전화 끊을게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딸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민호가 다시 온 줄 알고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건 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수가, 나야. 문 열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영수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미자가 저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가 왔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재산 분할 요구, 수진에게 한 협박까지. 미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나쁜 새끼. 정말. 미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미자야. 나 어떡해? 수진이도 날 외면했어. 나 정말 혼자야. 아니야. 내 옆에 내가 있잖아. 그리고 선이랑 미숙도 있고. 미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수가 들어봐. 민호 말은 완전히 헛소리야. 뭐? 민호는 유책 배우자야. 사기 목적으로 결혼했고 외도까지 했잖아. 그런 인간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법적으로 불가능해.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응. 내가 어제 변호사 상담받았거든. 변호사가 그러는데 민호처럼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사기로 결혼한 경우는 혼인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대. 그러면 재산 분할은 아예 해당 안 돼. 오히려 민호가 영숙이한테 위자료 줘야 하는 입장이야. 그럼 민호가 거짓말한 거야? 협박이지. 영숙이 겁먹고 사인하길 바라는 거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정말? 정말로? 응. 그러니까 민호한테 절대 사인하지 마. 그리고 협박 문자나 전화 오면 다 녹음하고 캡처해둬. 전부 증거야.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자를 꼭 안았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미자도 저를 안아줬어요. 그날 밤 미자는 제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혹시 민호가 다시 올까봐 걱정됐거든요. 미자는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저는 방에 함께 자자고 했어요.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아니야. 넌 그냥 외로웠던 거야. 그리고 사랑을 믿었던 거고. 민호가 병원에 쓰러진 것도 다 연기였대.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인간 정말 철저하네. 근데 영수가 그런 인간일수록 법으로 제대로 혼내줘야 해. 우리 꼭 이기자. 응. 꼭 이길 거야.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가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저와 선희, 미숙, 그리고 미자까지 4명이 함께였어요.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이름은 김지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미자 씨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변호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셋은 각자 민호한테 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선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0년에 민호와 재혼했어요. 동창회에서 만났고 평생 저만 생각했다는 말에 속았죠. 카페 사업 자금이라며 1억을 줬는데 6개월 만에 이혼당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카페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제 돈은 도박과 다른 여자한테 쓴 거였어요. 미숙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2020년이에요. 역시 동창회에서 만났고 공방 창업 자금이라며 1억 5천만 원을 받아갔어요. 민호는 저한테도 똑같이 평생 당신만 기다렸다고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이혼하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작년 동창회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병원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는데 그것도 다 연기였대요. 북카페 자금이라며 1억을 받아갔고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재산 분할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꼼꼼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미자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은행 이체 내역, 민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민호가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들이요.
김 변호사님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가 꽤 많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오다희 씨 혼인신고는 하셨죠? 네, 했어요. 그럼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선희 씨와 미숙 씨도 이미 이혼하셨으니까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돼요. 이길 수 있을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민호 씨는 전형적인 결혼 사기범이에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명을 속였고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다만 민호 씨한테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산이요? 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호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차나 부동산, 예금 같은 거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민호가 외제차 한 대 있고 전세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단 그 차량과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야겠네요. 민호 씨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꼭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 잘하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민호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민호의 외제차와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민호는 그 사실을 알고 미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자가 스피커폰으로 틀어놨어요. 미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차를 가압류 걸어?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사기친 돈 돌려받으려고. 사기? 무슨 사기야? 우리 합법적으로 결혼했잖아. 합법적으로 결혼? 처음부터 돈 노리고 접근한 게 합법이야. 증거 있어? 내가 돈 노렸다는 증거? 많지. 은행 거래 내역, 너랑 지영이 찍은 사진, 문자 메시지 다 있어. 그리고 선이랑 미숙도 같이 고소했어. 너 이번엔 제대로 걸렸어. 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자야,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 안 돼. 너 20년 동안 우리 동창들한테 이런 짓 해왔잖아. 이제 끝이야. 미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선희, 미숙 그리고 미자가 앉아 있었어요. 민호도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저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재판장님이 입장하시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일어서세요.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5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가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말은 거짓입니다. 증거 1번을 봐주세요. 스크린에 민호의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피고인은 방영숙 씨한테 받은 1억 원을 카페 사업에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장, 유흥업소, 그리고 20대 여성 지영 씨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2번, 피고인이 지영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스크린에 민호와 지영의 문자가 떴어요. 영숙이는 돈만 털고 버리면 돼. 이번에 1억 받으면 우리 유럽 여행 가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또한 증거 3번, 피고인은 2010년 이선혜 씨, 2020년 강미숙 씨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동창회에서 만났고 모두 평생 당신만 생각했다는 동일한 멘트를 사용했으며 모두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갔습니다.
선희와 미숙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민호는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카페 한다고 1억을 받아가고는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선희가 증언했습니다. 저한테도요. 공방 창업 자금이라며 1억 5천을 받아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미숙도 증언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민호는 병원에 쓰러진 것도 다 연기였다고 했어요. 저를 동정심으로 속이려고요. 그리고 북카페 창업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제가 준 1억 원은 다른 여자한테 쓴 거였어요. 재판장님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이에 대해 변명할 것 있습니까?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20년 동안 5명의 여성을 속이고 총 5억 5천만 원을 사기쳤는데 죄송하다고요? 김 변호사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민호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 이미 늦었어요. 선희와 미숙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민호의 전과 기록도 나왔어요. 민호는 과거에도 결혼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 재판날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와 선희 미숙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강민호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동일한 수법으로 5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5억 5천만 원이며 이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로 인정됩니다. 재판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2002년에도 결혼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외로움과 순수한 감정을 악용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이에 피고인 강민호에게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박영숙에게는 사기 금액 1억 원 중 4천만 원과 위자료 1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즉시 배상하라. 나머지 6천만 원은 피고인이 출소 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하도록 명합니다. 피해자 이선희에게는 3천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피해자 강미숙에게는 4천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 배상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 명의 차량 및 전세 보증금을 압류합니다. 재판장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선희가 제 손을 꼭 잡았고 미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자가 뒤에서 박수를 쳤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호를 외면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김 변호사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이에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셋은 김 변호사님께 인사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복수했네. 속이 다 시원해.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5년 동안 참았던 게 풀리는 것 같아.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해냈어. 정말 고마워 언니들. 우리가 뭐 같이 당한 사람들인데. 선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수가 이제 당당하게 살아. 우리 다시 속지 말자. 응, 절대 안 속아. 미자가 저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기념으로 밥이라도 먹고 가자. 내가 살게. 좋아. 저희는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밥을 먹었어요. 선희와 미숙과도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보고 싶어졌어요. 서랍에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17세의 저와 친구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민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줍게 웃고 있는 소년의 얼굴.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민호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자유라는 것. 진짜 첫사랑은 여기 이 사진 속에만 있어야 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과거의 환상이 아니라 진짜 나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딸 수진이 서 있었어요. 수진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왔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힘들 때 옆에 없었잖아요. 차가운 말만 했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수진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딸을 안아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엄마 괜찮아. 오늘 판결 났다는 거 미자 이모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이겼다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마워, 수진아.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케이크도 함께 먹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앞으로요. 계획 같은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일단은 나 자신을 찾아보려고. 평생 남편을 위해 너를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까 해. 좋아요. 뭐 하고 싶으세요? 미자랑 등산 동호회 다시 시작하려고. 그리고 서예도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건데 못했거든. 그거 좋은데요. 저도 가끔 같이 등산 가도 돼요. 물론이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재혼은 안 하실 거죠? 저는 웃음이 났어요. 당연하지. 다시는 안 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엄마 멋있어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 같았죠? 그래도 이제 다시 일어섰어. 걱정 마요. 책상 서랍을 열고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서예, 독서 모임, 봉사활동. 적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평생 미뤄뒀던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저는 공책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의 차량과 전세, 보증금이 처분돼서 5천만 원이 입금됐다고요.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 중에 절반밖에 못 돌려받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돈 들어왔어. 진짜? 얼마? 5천만 원. 나머지는 민호가 출소하고 갚겠지 뭐.
그래도 다행이다. 아예 못 받는 것보단 낫지. 미자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포기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등산 가자. 선이랑 미숙도 같이. 좋아. 토요일 아침 저는 새로 산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닌 연한 초록색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법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괜찮네. 나 아직 젊어 보이네.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산 입구에서 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야.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영수가 오랜만이다. 등산복 새로 샀네. 잘 어울린다.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기도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중간쯤 올라갔을 때 쉬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선이랑 미숙은 요즘 어때? 법정 끝나고 각자 연락했어. 둘 다 잘 지내는 것 같더라. 그래도 같이 만나진 않지? 응. 사실 서로 좀 어색하더라. 같은 남자한테 당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뭐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지. 미자야, 너는 계속 내 옆에 있어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40년 친구인데. 미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둘이서 열심히 등산 다니자. 건강해야지. 정상에 올랐을 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맞았어요. 시원하다. 미자가 제 사진을 찍어줬어요. 영수가 표정 좋은데? 진짜 밝아졌어.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미자가 있고 딸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졸업 앨범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저는 노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만의 인생이. 오늘 사연의 영숙 씨처럼.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